나눠서 이제 주문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토탈 금액이 5,343만 8천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카드 한도가 있어가지고 결제가 안 되셨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제 소개와 제가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방식이랑 앞으로의 계획을 주제로 첫 영상을 촬영 중이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파워포인트도 20년 전에 잠깐 배운 거라 거의 다 까먹어서 급하게 클래스 101로 온라인 강의로 공부도 하고 유튜브 공부도 하고 있는 도중에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첫 영상을 주제를 바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인트로 영상은 이 컨텐츠가 끝나면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정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유튜브로 만들어 두었더라면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인 분들이나 혹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대표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거고, 저한테도 귀한 자료들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오다가 정말 이제는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컨텐츠인 대량 주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고환율, 인플레이션 이런 시대에 이런 대량 주문은 정말 담비와 같은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달은 추석도 있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도 폭등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주말마다 공부하러 다니느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피곤한 달이었는데,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듯한 그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주문건은 바로 결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고객 문의가 여러 번 들어옵니다. 전화로도 오고, 안 받으면 문자로도 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런 문의건에 대해 다 응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고객은 이 제품이 꼭 필요하다고 꼭 주문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행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문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이걸 다 오픈할 수 있는 정보는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다음 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문 내역으로. 이렇게 주문이 총 한 고객이 9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주문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토탈 금액이 5,343만 8천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카드 한도가 있어가지고 결제가 안 되셨고, 좀 고객한테 죄송스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 결제한다고 하실 때 저는 이거 유튜브 컨텐츠로 좀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객한테 하루에 결제를 좀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이거 주문 들어온 거 확인하고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워낙 금액이 높다 보니까 카드 한도 때문에 고객이 2일에 걸쳐서 해줄게 했는데, 결국에는 26일, 27일, 그리고 28일 오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번 3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결제가 됐고요. 원래는 이게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이 들어온 게 아니고 11번가로 문의가 이제 들어왔던 건데, 그때 가격이 아마 4,800만원대 정도였을 겁니다. 4,800만원.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을 넣었을 때 이 정도 마진 가지고는 이거 좀 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고객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거 때문에 이게 말하기 좋잖아요. 단가를 좀 높여야겠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도매 수량으로 구입을 하면 나도 물건을 싸게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게 지금 검수 과정이나 절차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불량이나 이런 게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검수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금액을 이제 높이느라 고객하고 협상 끝에 나온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또 저렴한 네이버로 올려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식 쇼핑도 노출시키지 않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1.몇% 수수료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거로 좀 알고 있고요. 나중에 마진 계산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이거 총 마진을 불량이 하나도 없이 고객한테 안전하게 간다고 이제 했을 때는 총 순수 마진이 1,850만원 정도, 1,8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괜찮은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 조율을 하지 않았더라면 금액이 또 현저히 내려갔겠죠. 이런 대량 주문권은
협상도 중요하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물건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소통도 중요하다는 거. 말 한마디로, 물론 한마디로 끝난 건 아니지만 순 마진 4,500만 원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식은 대량 주문에 하는 겁니다. 모든 판매 형식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지우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문이 이제 들어온다, 문의가 들어온다. 그때부터는 뭐냐, 이제 갈등의 이제 시작입니다. 갈등의 시작. 아마 대부분 처음 시작하신 셀러분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이런 대량 이런 거 들어오면 와, 해야겠다 이 생각보다 지금도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금액도 너무 크고 일단 위험하죠. 그리고 판매 방식도 이게 한 개, 두 개 판매하는 거랑 또 대량을 판매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추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주문건은 특히 이제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 내가 생각했던 구매 대행 사업이 아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알리, 타오바오, 1688,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이제 물건 소싱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한 개, 두 개 팔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혹은 뭐 같은 물건이라 해도 여러 사람들한테 파는 게 구매 대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뭐 700개, 뭐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5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이제 판단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뭐 일단 복잡하다, 막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겁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거 이제 큽니다. 이거 이거 아깝지만 포기하면 이거 편하잖아 내일. 맞습니다. 포기하면요 편합니다. 편해. 걱정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죠. 대신에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다는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판매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 당연히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각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 역시도 사실 뭐 이 정도 금액을 좀 판매해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5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1억이 넘어갔다고 하면 저 역시도 이거는 아마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위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소요 시간과 매출 금액 비교, 이게 좀 약간 말이 어렵게 이제 들릴 수가 있는데, 뭐냐면 진행하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 거고 얼마나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그걸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이게 오롯이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수로 따지면 뭐 한 1일에서 2일 정도는 다른 거에 좀 신경을 못 쓰고 여기에 좀 많이 매진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제 경험상.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고 있는 매출, 뭐 정확하게 따지려면 시급이 좋겠죠.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긴 하지만 과연 내가 한 시간에 얼마를 버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를 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제 시급을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벌고 안 벌고 보다 제가 생각하는 사업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10만 원으로 시간당 잡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꼭 이제 매출을 크든 작든 간에 본인의 시급을 정해놓고 활용을 하시면 아마 좀 버리는 시간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많이 줄여왔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되면 사실 대량 주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뭐 마진이 크든 뭐 물건을 보내기가 좋든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겁니다. 이건 뒷장에서 제가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대량 주문은 사업의 꽃입니다. 특히 이런 셀러를 하고 있는 우리 판매자들은 물건 하나 파는 거랑 100개 파는 거랑 차원이 다른 이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매, 도매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뭐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사실 도매, 소매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판매를 한다는 기준에 봤을 때는 대량 주문은 꼭 항상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두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 징크스긴 한데, 이제 대량 주문은 제가 이때까지 한 4번 정도 거래를 해본 것 같은데, 이게 구매 진행부터 정산까지 가시밭길입니다. 한 번도 원큐에 편하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세간의 통관 때문에 걸려서 뭐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납기가 늦춰져가지고 고객이 취소하니 많이 뭐 그런 적도 있고요. 뭐 불량이 또 섞여 있어가지고 또 고객 클레임이 있었고, 이 대량 주문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 대신에 우리 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리스크를 갖다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항상 기억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량 주문에 있어가지고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매 대행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매출을 높이는 스킬이나 방식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강의나 컨설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배운 대로 실행만 잘하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 대행은 이런 시장이고 많은 분들이 증명을 하고 계시죠.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동시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건데 반품이나 교환, 문의 같은 CS도 분명히 늘어날 거고 잘 나가던 마켓도 날아갈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동시에 밀려오면 멘탈이 흔들리고 그 순간에는 주저앉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운이 좋게도 매출이 빠르게 좀 성장하다 보니까 준비 없는 상태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좀 길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저는 방황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항상 매출은 더 늘었고 제 실력이나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때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실력이 있었더라면, 그런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었다면 아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사업에 임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실제로도 뭐 부족하지만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몇몇 분들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구매 대행 사업을 하기 전에 저랑 그리고 지금의 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 리스크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데 그거 머릿속으로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지, 진짜 이게 리스크라는 것이 꼭 돈이라는 거는 몸소 깨달아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리스크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도전하기 꺼려하고 싫어하고 회피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에만 절대 머무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더더욱더 좀 리스크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실제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앞전에 대량 주문권을 포기했었거나 만약에 한 건, 두 건 판매를 했더라도 그때 일어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번 건은 당연히 포기를 했겠죠. 기회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없이 지나갔을 거고, 항상 준비하고 분석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위기라는 것과 좀 친해지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합니다. 항상. 물론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 리스크라는 것은 가까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 끼고 있어야 돼요. 끼고.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평소에 공부가 잘 되어 있는 A라는 사업자가 있고 전혀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 B라고 사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당연히 업무의 한 과정으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볍게 뛰어넘어갈 수 있지만 B 같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실패하고 주저앉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원래는 상품 구매 단계까지 영상을 제가 촬영할 계획이었는데 이 첫 영상이다 보니까 시간 분배가 잘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무사히 고객한테 제품을 보내고 정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 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